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부각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고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재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당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실 걸로 보이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개를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탄핵 빌드업을 위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사전 작업.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뭐냐?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에 우리 당이 동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도 국회로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데요. 그중에 8명만 이탈하면 가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 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22대 국회라든가 등 흘러왔던 반응을 보면 네. 이번 당장에 국민의힘이 8표 이상을 이탈한다고 예측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다만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언급 관련 기사보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언급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좋은 의미로 언급되는 건 거의 없고 다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가 수치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사과해야 된다는 게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거나 60대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구 경북이거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다 얘기하는 분들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한 2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국민의힘은 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지 그냥 민주당의 정치 공세처럼 얘기하는 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불만 내지는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의식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 약간 이제 달나라에 사는 것 같은 사람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8표 이탈하든 안 하든 그걸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사과,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박상수 변호사님,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저는 이게 친한계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문제도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과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방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가 설령 있다 한들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지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용산 측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그냥 맡겨놓는다라는 생각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친한계에 누가 이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당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 맞춰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글쎄요, 지금 사과라는 것이 그렇게 공방거리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 국장님,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물론이고 그걸 포함해서 아무튼 정치적인 현안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최종적인 결정은 용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곤 해요. 자, 이번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이 특검 또 사과 이 문제도 역시 용산에서 지금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짐작은 돼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과가 이 어떤 논점이 되기는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게 김건희 특검법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또 더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고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새로운 논란 그것 봐. 그런데 8가지를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넣었잖아요. 예. 8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사과하면 나머지 6가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과 여부는 이미 그 시점이 지난 것이고 네. 특별감찰관 이 문제나 아니면 제2부속실도 저는 이게 그 처방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네. 김건희 이슈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일종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타당하죠. 일부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은 대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논평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평이 더 많았어요. 네. 그때 줄리 논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계속 과거의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그 밀어붙이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도 가오가 있거든요. 실책이 예.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 지금 뭐 사과 여부를 이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단계를 이미 떠났다. 이미 떠났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 활동, 공식 활동을 네. 일절 중단하는 것, 무기한 중단하는 것, 네. 그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공개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될까요? 선언을 해야죠. 선언을 선언을 해야 된다? 해야죠. 네. 그 전에 그 학력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력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배우자로서의 역할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전체적인 공개 활동, 그 공식 활동은 좀 중단을 한다. 그 정도 선언이 있어야지 국민 여론에 좀 부합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말씀 주시죠. 아니,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게 공개 활동을 중단하려 그러면 네. 왜 중단하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중단하는데 잘못은 한 개도 없고 잘한 일만 있는데 공개 활동을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 활동을 중단하려면 국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중단하는지를 얘기하려면 네.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사과와 공개 활동 중단 같은 게 이렇게 엮여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예. 별개로 볼 만한 사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든 이 공개 활동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마포대교 간 것까지 네. 모든 걸 시비를 걸고 하는 상황이고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그게 이 공천 개입이 아닌 것으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걸 공천 개입으로 기정사실화 해서 8개 혐의 안에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종합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이 설명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간결하게 공개 활동을 앞으로는 자제한다. 정치적 논란거리를 주고 예. 국민에게 그 부담을 주니까는 국민에게 그 걱정을 주니까 중단한다 이 정도로 나와야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시비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런 국정 지지도나 이런 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친한계에서만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 떠올려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동그라미 패말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보수 진영에서는 그 계파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는 모두가 100% 해야 된다고 했던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지지자들은 더합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든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김건희 여사의 지금 아무런 말 없이 행보를 재개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이제 당권 후보들의 TV 토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 후보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동그라미 팻말을 들었어요. 자, 그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는 분명히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내 후보가 다 동그라미 팻말을 들었던 지점이 있고요. 그게 네. 이제 사과에 대한 공방, 그때도 이제 텔레그램 문자 공방이었죠. 그 네. 문자 공방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던 것이고 그 후로도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또 많이 흘렀고 저는 송국건 우리 네. 국장님이라고 국장님이죠. 하시면 네, 송국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이게 정쟁의 그냥 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야당은 모든 이슈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 속으로 다 몰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의혹들만을 가지고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과를 하는 순간 계속해서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야당의 의도에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과라는 것을 해서 국민들이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되고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은 그러한 상황은 이미 저도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소장님,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사과는 일단 검찰의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이 종료되고 난 뒤에 그 여부를 판단할 문제다. 지금 검찰에서 처분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과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는 결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실은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법적으로도 이 2심에서는 뭔가 유죄 가능성 있는 거가 유사한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